고생했어. 나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조금만 더 힘을 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300리야.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그치만 나 이제 한 발짝도 걸을 힘이 없어. 나 혼자 가. 불쌍한 내 동생.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얼굴은 반쪽이 된 데다 몸은 앙상하게 뼈만 남았구나. 그래, 내가 업고서 갈 거야. 자, 누나한테 업혀. 누나가 날 어떻게 업는다고 그래. 괜찮아. 넌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누나는 업을 수 있어. 자, 어서 업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뭐야 누나? 누나 나 못 업어? 그럼 나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가겠어. 아니야, 정팔아. 누나, 널 꼭 엄마한테 데리고 갈 거야. 절대 우리 정팔이 버리지 않을 거야. 누나, 정팔아. 누나, 정팔아. 누나. 정팔아. 그럼 다시 업어줘. 누나. 누나, 근데 무슨 좋은 향기 안 나? 비켜봐. 아니, 이 깊은 산속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아니야, 정말이야.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나. 얘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나 봐. 어떡해. 이거다. 여기서 좋은 향기가 나. 뭐? 이게 뭐지? 정말 좋은 향기가 나네. 이 향기를 맡으니까 갑자기 막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아. 나도 왠지 피곤이 싹 가신 것 같아. 정말 신기하다. 우리 엄마 찾아 떠난 이 300리길에서 만난 이 300초를 팔아서 여비도 마련하고 엄마도 찾고 따뜻한 밥도 먹자. 따뜻한 밥도 먹자. 좋아. 그럼 출발할까? 그래, 가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삼백초의 경우에는 우선 맛이 씁니다. 그리고 차갑습니다. 자라는 환경을 보면 습지지대를 갖다가 뚫어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특히 폐에 습열이 가득한 상태, 장기적으로 감기에 걸렸다라든가 흡연을 많이 한다라든가 이럴 경우에 폐에 습열이 많이 찬 상태에서 그 습열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삼백초입니다. 도덕은 말 그대로 그 뿌리가 덕지덕지 붙었다 해서 도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한약재로 사용할 경우에 이것이 사삼이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이 사삼은 대표적으로 이제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약간 푸석푸석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길게 자라면서 호흡기, 특히 기관지에서 폐로 소통되는 이 기관지 에너지가 잘 산소가 들이댈 수 있도록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방에 감초가 있다면 약이 되는 한 끼 약선밥상에는 바로 제가 있습니다. 예, 약이 되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약방의 감초 같은 여자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일에 쌓인 여인 조선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밥상을 건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21세기 대장금이시죠? 바로 차은정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은정입니다. 예,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다렸어요 이 시간. 그랬어요? 저희가 오늘 굉장히 잘생기고 앙증맞고 귀여운 잘생긴 모던 보이로 제가 분해서 우리 조선옥 씨랑 같이 남매 연기를 펼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요. 예. 네. 진짜 업어주는 줄 알았다니까. 나 무거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예. 근데 정말로 이거 향기만 이렇게 맡아도 온몸에 기운이 솟고 이러는 약초가 있나요? 있죠. 있죠.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제로 삼을 바로 약초가 300초라는 거예요. 300초. 300초. 네. 왜 300초일까요? 이 잎세작? 하얀 잎세작? 맞아요. 이제 300초에 얽힌 이제 설이 좀 있어요. 네. 전해 내려오는 이제 전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한 도사가 이제 산길을 가다가 뭔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노송에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좀 있었던가 보죠. 네네. 근데 어디선가 이제 너무나도 야릇한 그 향기에 끌려서 네. 이렇게 끌려서 가다가 보니까 예. 이렇게 한 줄기의 빛이 쫙 내려오는 곳을 발견을 했던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땅 위에 잎이 3개 말씀하신 잎이 석장이 이렇게 있는 식물이 보이더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전혀 보지 못했던 식물이니까요. 이게 명상에 이렇게 잠기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약초가 전 세상에 닥쳐올 굉장히 큰 질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약초라는 것이 이제 명상에서 떠오르셨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삼백초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이제 설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세계라는 것이 이제 잎, 줄기, 뿌리 네. 이 부분이 꽃이 필 때가 되면 하얗게 변한다네요. 오, 정말 아. 신기하네요. 그래서 네. 이제 삼백초라는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이렇게 전설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저기 이름에 얽힌 설화부터 시작해서 네. 좀 영약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오늘 이 삼백초를 이용한 더덕전 요리 그렇죠.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잠깐 삼백초가 뭘 보호하는 음식이죠? 오늘 이제 하시는 저 아까 기침 굉장히 많이 예.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하. 그런 이제 약초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아까 더덕죠. 그래서 이제 삼백초하고 더덕이 둘 다 결국은 폐 질환에 내지는 폐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음식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어서 오늘 삼백초 더덕전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요. 그럼 네. 삼백초와 더덕전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예, 네. 폐를 보호하는 음식 삼백초 더덕전 네. 요리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쿠킹 쿡. 더덕전의 요리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약초 300초 3g, 오늘의 메인 재료 더덕 한 뿌리, 청고추 각 반 개씩, 메추리알 2개, 우리밀 1큰술, 식용유 약간. 소금 4분의 1 작은술. 오늘의 재료 소개 끝! 네, 약이 되는 한 끼 약선밥상. 오늘은 폐를 보호하는 음식 더덕전, 삼백초를 이용한 더덕전을 배워볼 텐데요. 예, 교수님. 오늘 뭐부터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제 오늘의 주제 약초가 삼백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삼백초를 가지고 이제 물을 한번 만들어 봐야 그래요. 30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아닌 거죠? 아, 물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삼백초를 이렇게 한 컵의 생수에다가 네. 그 잎을 이제 띄워서 한 5분간 차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순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끓는 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서 잎을 이제 우려서 차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삼백초 시중에서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건재 약발 예. 이렇게 가시면 요즘은 규격화돼서 이렇게 표준 등록이 이렇게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약재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가까운 인근에 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얼마든지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보면 그 고사리도 뭐 북한산이 있고 어, 중국산이 있고 맞아요, 국산이 있고 맞아요. 삼백초도 이런 어디서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상북도 쪽에서. 경상북도? 네, 쪽에서 이 삼백초가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약초가 재배가 생산이 많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더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더덕하고 도라지를 구분을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전 지금도 헷갈려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더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사실은 효능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폐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음식이니만큼 네. 도라지를 오늘 선택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도라지를 이렇게 보면 결이 옆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은 보시면 이거를 막 칼로 네. 이렇게 하셔서 칼로 이렇게 깎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왜 벌써 이거 보세요. 즙이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네.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예. 오. 이렇게 끈적거리는 하얀 진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손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좋은 거 아닌가요? 뭔가 좀 즙이나 진액이 나온다는 건 좀 엑기스 같기도 하고. 예.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포닌하고도 사실 연결되는 그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셔서 먼저 칼집을 이렇게 좀 내신 다음에 위쪽에만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오, 손으로 긁어요. 네.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정말로요. 너무 좋죠. 이거 더덕 향이. 그죠? 예. 너무 지하철 같은 데서 할머니들 맞아. 깎으시면 너무 향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한 할머니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칼로 이렇게 깎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만 따시고 손톱으로 이렇게 샥샥샥 돌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진들이 좀 예. 보실 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양미적인 효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음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끓는 물에다가 이 껍질을 깐 거를 이제 살짝 데쳤다가 그리고 찬물에 담갔다가 쪽쪽쪽 손으로 찢으면 훨씬 좀 쉬워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전을 위해서 더덕을 얇게 찢었습니다. 네. 일단 메인 재료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야 네. 되는지.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삼백초 이렇게 잎을 가지고 네. 물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빼놨고요. 그러면 네. 한 번 더 찝어주세요. 300초를 300초를 생수 한 컵을 끓이셔서 생수 한 컵을 끓여서. 불을 끈 다음에 네. 300초 잎을 넣어서 5분간 차로 우린다. 아, 같이 끓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차로 우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빼낸 300초 물을 준비를 하시고요. 더덕을 이렇게 손으로 쪽쪽 찢어서 예. 별로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홍고추하고 청고추가 이렇게 들어가요. 아, 예쁘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고명으로서 쓰시기도 하지만 같이 섞어서 예.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 이게 추리알도 있는데 이것도 여기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사실 일반 전, 뭐 동그랑땡 네. 가정에서 많이 하시는 것처럼 고기 육전 이런 게 아니라 더덕을 요용해서 300초 더덕전을 하느니만큼 네. 이 반죽옷을 입히는데도 조금 독특한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보면 밀가루로, 네, 밀가루. 밀가루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메추리알을 쓴 거죠. 선생님 근데 큰 계란도 있는데 왜 이 작은 메추리알을 쓰는 이유가 그렇죠. 있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메추리알 자체가 달걀 하나하고 같은 그람수로 비교를 했을 때 네. 비타민 종류나 무기질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소화가 굉장히 잘 빨리 네, 되시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는 거는 이게 그 박통이 일단은 네. 위기능이 원활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그 메추리알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성장기에 좋죠. 네. 그 다음에 또 폐의 열 같은 것들을 많이 제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폐에 도움이 되는 그쵸. 네. 음식이기 때문에 더덕 또 폐에 좋죠. 300초도 폐에 좋죠. 거기에 계란이 아니라 메추리알까지.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걸 궁합적으로 쓴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밀가루와 같이 해서 반죽 옷만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이제 300초 물, 예, 300초 물. 네,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쪽 찢어 놓은 거 더덕? 네.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밀, 우리밀. 네, 이제 수입밀이 아니라 우리밀, 네, 넣으시고 예. 여기 이제 반죽으로 이제 메추리알, 자, 우와. 네, 센 거, 센 거네? 어떡하지? 네, 여기다가, 아. 네. 저도 이거 부은 건 줄 알았어요. 예. 아, 이렇게 하는군요. 자, 네. 근데 양이 너무 작진 않나요? 이 정도는 괜찮은가요? 한번 볼게요. 오. 네. 와, 메추리알 처음 까봐요. 아, 이렇게 그래요? 센 걸로. 네. 저도요. 예. 생소하실걸요,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300초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아. 네. 그렇게 막 진하게 이러진 그렇지 않네요. 않아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그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고추도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같이 넣는 건가요? 예,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네. 사실 이제 고추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명이라는 게 있죠. 참 많아요. 고명 많이 고명이 들어가죠. 많죠. 근데 이 고명의 이제 그 어떤 뜻을 보면 당신을 위해서 절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 정말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하다라는 거죠. 배려심. 배려심. 그만큼 우리나라 음식은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익히고 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색깔들이 좀 선명하지가 않죠. 그렇죠. 요즘 조리를 이제 다 네네. 익혀서 네. 가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걸 고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섞으시는 게 네, 훨씬 전을 부쳤을 때 모양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취향에 따라서 뭐 청양고추를 쓰거나 그러셔도 가능하죠. 네. 그러셔도 가능하죠. 그 지금 고추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 우리 그 고추 보면 네. 시골 가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데다가 말리죠. 돗자리 깔아놓고 고추 말리는 것도 있고 네. 고추 씨만 또 따로 이렇게 맞아요, 말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고추라는 이 식품이 네.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매운맛 성분을 네, 많이 네, 갖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매운 음식 먹고 나면
열나고? 그쵸, 땀이 쫙 맞아요. 나잖아요. 네. 왠지 개운한 느낌. 맞아요. 그러면서 노폐물이 쫙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신진대사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실은 이 물질이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거든요. 그게 씨에 많이 들어있어요. 씨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뭐 씨를 버려버리고 막 네네. 조리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가 왜 찌개 같은 거 할 때도 일부러 고추장을 풀면 그 찌개의 맛이 막 텁텁해지죠. 네. 그런데 그렇게 찌개에 오히려 고추장이나 이런 걸 많이 넣지 말고 고추 씨를 갈아가지고 빻아서 그렇게 넣으면 매콤하면서도 굉장히 담백한 그렇군요. 그런 맛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시중에서 청양고추나 아니면 네. 이런 고추를 구매를 해서 네. 일단 이렇게 겉에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쵸. 쓰고 채를 썰거나 뭐 고추- 해서 쓰고 고추 고추 씨는- 씨는 빼다가 그걸 약간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때 빻아서 우리 어머니들 빻아서.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나물 무칠 때 쪼물쪼물 무칠 때 깨소금 통깨를 뽑아다가 예. 그거를 다 빻아놓고 쓰시는 게 아니고 음식 나물 무칠 때마다 빻아서 네네, 하시는 네. 그거는 이제 향이 날아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고추도 씨를 약간 말려놓으셨다가 네. 그때 쓸 때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뭐 자연의 향 예. 안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 됐어요. 네. 그리고 소금 간을 좀 했어요. 소금 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전을 부쳐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전을 부쳐볼 텐데 그렇죠. 이쪽으로 옮겨오시죠. 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전을 부칠 때 기름을 먼저 두르고 불을 붙이나요? 아니면 불을 달궈진 다음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는 거예요? 장민 씨께서는 네, 요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요. 워낙 잘 먹다 보니까 근데 달궈진 다음이 아닐까요? 근데 뭐, 이제 뭘까요? 보통 왜냐면, 보면은 팬에 사실 열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식용유나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기름들을 보관을 하는 팁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죠? 맞아요. 기름병도 그렇죠. 뭐 특히 참기름이나 향이 네. 진한 것일수록 네. 그렇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 올리브유를 많이 쓰세요. 근데 올리브유라는 거는 우리의 음식을 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타버려. 연기가 빨리 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을 부쳐야 되는데 예. 연기가 빨리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콩기름이 저는 최고라고 보는데 콩기름. 이 팬에 열이 완전히 오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열을 받게 하면 쓸데없는 열을 받게 하면 어떻게 예. 되겠어요? 사람? 화가 나죠. 터집니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이제 팬에 열이 오르고 나면 네네. 식용유를 넣어라. 아, 팬을 달구고 나서 식용유를 부으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식용유, 콩기름 식용유 맞는 거죠? 네네. 네. 뭐 오늘 어느 브랜드를 쓸까요? 그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미 열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전을 부칠 텐데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아, 그래요. 한 입에 쏙 들어가요. 한 입에 쏙 들어가려면 다 부어도 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를 하나하나씩 동그랑땡처럼 만드셔도 괜찮고요. 네. 이걸 완전 김치전 부치듯이 아, 쫙 깔아가지고 넓적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뒤집어서 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오, 예, 예. 네. 맛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색깔이라는 게 참 신비를 돋아요. 네. 홍고추, 청고추, 그다음에 노란색, 뭐 특히 음식할 때 붉은색이 되게 식욕을 맞아, 돋아요. 맞아, 맞아. 식욕을 네. 돋죠. 맞아요.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거 전을 굽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전을 좀 안 타게 굽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이라는 거는 빠른 시간에 구워내는 조리법이 아니에요. 그래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네, 그런 조리법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영양소 파괴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요리 같은 경우를 보면 중식 같은 경우에는 왜 센 불에서. 그렇지,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 그들은 기름을 워낙 많이 쓰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얘를 뭉근히 그래야 색깔도 예, 색깔도 가지 않고 예. 선명하게 구워낼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양소도 덜 좀 파괴되는 그런 조리법입니다. 사실은 찌는 게 영양소 파괴는 최고로 작대요. 찌는 거요? 찌는 거. 찌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생선도 기름에 굽는 것보다 네. 찌는 거. 그게 영양소 파괴는 제일 적다라는 전 거죠.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생으로 먹는 게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생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자극이 간다고요? 자극이 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써 먹을 준비하시면 아니, 뭐 필요하실까 봐. 예. 네.
꼭 좀 주세요. 네. 오늘도 또 퀴즈가 기다립니다. 네. 야박하다. 아, 정말. 네. 지난번에 근데 이 전은요, 네. 그냥 다른 전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나요? 근데 제가 이제 소금 간을 약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그 삼척반상, 오척반상 이렇게 있죠. 네네, 네. 옛날에 이제 밥상 차림을 보면 거기 보면 찬의 뭐 수대로 그렇죠. 오척반상이라고. 거기에 따라서 뭐 간장, 고추장, 초간장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요. 네. 사실은 밥상 안에서 보면 네. 모든 것들이 나물도 간이 돼 있고 찌개도 간이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까지는 그렇게 간을 세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간장을 찍어 먹거나 초간장을 찍어 네네. 먹는 형태인데 사실은 요즘 보면은 뭐 우리가 발효식품도 많이 먹고 또 뭐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금 섭취량이 좀 많아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그 슴슴하지 않을 정도의 간만 주고 특별히 습관적으로 간장을 찍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을 부치실 때 예. 주부님들이 보면 꾹꾹 눌러요. 맞아요. 근데 꾹꾹 눌러야 맛있는 전이 있고 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전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오늘의 더덕은 자 향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뽕긋하게 예.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뽕긋하게 네. 한 숟가락 놓아서 밑에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싶으면 그냥 누르지 말고 뒤집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누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모양이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게 네. 살아난다. 선생님, 얘 속까지 다 안 익혀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유, 있죠, 당연히. 다 익는 그래서 약한 불에서, 그죠? 오래. 하는 거죠. 왜냐면 센 불에 해버리면 겉만 타버리니까. 네. 그래서 약한 불에서 향이 계속 나요. 나죠. 향이 나죠. 그리고 진짜 원래 막 음식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냄새에 질려서 못 먹겠다 하는데 이건 막 구미를 있는 대로 당기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셔서요. 거진 다 이제 구워졌거든요. 예, 그럼 우리 접시에 담아야겠지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이 가끔가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엄마들이 큰 음식 하다가 전을 하다가 중간에 기름이 모자랄 것 같으면 전 위에다가 기름을 붓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막 어떻게- 기름이 흠뻑 배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고유한 이런 향도 죽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기름을 찬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차가운 온도의 기름.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팬이 달구어져 있는데 예. 온도의 차이가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얘네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뜨거워갖고 있는데 갑자기 찬 기름을 부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질감도 틀려지고 아하. 단단하게 돼버리고 그다음에 또 고유한 향도 없어지고 그래서 뭐든지 이제 많이 연습을 해보면 좀 알게 되겠지만 네네. 처음부터 적절한 양의 기름을 두르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습니다. 네. 낮은 온도에서 중간불쯤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고탄 원래 그 더덕의 이미지를 그렇죠. 실추시키지 살려서. 않으려고. 네. 와, 오늘 고명도 한껏 식욕을 돋굽니다. 그렇죠? 네, 접시에 그렇죠. 담고 있습니다. 저 벌써 배가 고픈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 식재료의 색깔들이 아주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쁘네.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자연의 색을 일부러 내겠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이게 이제 약선밥상의 그죠? 예. 매력이 아닐까. 아, 네. 참. 마지막 이야. 하나. 예. 네. 네, 이렇게 건강한 식재료로 똘똘 뭉친 더덕전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먹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맛있겠네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제 먹죠, 이제. 네, 아까 정민 씨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아, 오늘의 이 시간 또 기다려집니다. 알았어요. 그럼 결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 약간 좀 치우죠. 그러시죠? 예. 네. 하나의 달걀을 껍질을 까시고 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누가 빨리 정확하게 휘파람을 부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 입 그렇군요. 작은데. 네, 그래서 준비 운동 좀 하시죠. 이분도 좀 할까요? 휘파람을 잘 불기 위해서. 네. 네. 자, 준비되셨죠, 그럼? 네네. 자, 그러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받을 준비하시고요. 어? 네. 시작. 아, 네.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안 하시는군요. 아, 네. 네. 집에서는 평소에는 난 하는데. 소중하니까. 네, 벌써 입에 들어갑니다. 네. 물 없이 먹기가? 아유, 근데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눈동자가 커지고 있어요. 목매표. 그죠? 네. 시간 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우리들 시청자분들도 저요! 고맙습니다. 자. 네. 야, 이거 체할까봐 이거 걱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 오시는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만들어본 이 더덕전. 네. 아이고 수미야.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괜찮아요. 물 좀 마시고 저는 교수님과 함께 네. 맛있는 더덕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이 되는 한 끼 약선 밥상 시식권을 획득한 제가 최천재 교수님과 함께 더덕전을 네. 맛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300초를 이용한 더덕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아까 계란 먹었던 제가 하나도 안 고파요. 드시지만 깨물 먹고 먹고 빼요. 자, 시식을 좀. 오 이거 너무 예쁘게 예쁘죠? 데코가 네, 네. 예쁘죠? 아이고 예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음식이라는 거는요, 네. 늘 뭐 하나 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없어요, 저 그렇네요. 근데 우리 오늘 여기 이거 뭐 아무것도 안 찍어 먹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네, 기본 간은 소금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네. 한번 드셔보시죠. 잘 먹겠습니다. 네. 선옥 씨. 아, 빨리 드시고 빨리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우와. 그죠? 어떤가요? 이거 뭐지? 식감이 있나요? 더덕 씹을 때? 더덕의 결. 잠깐만요. 밥 먹을 때 맛있게 마세요. 우와. 이거 되게 이거 다 익긴 익은 거죠? 그렇죠. 아삭거리.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그 우리 밀에 대한 우리 밀에 좀 덜 익은 듯한 맛이 나는 줄 알았는데 씹으니까 이게 더덕이에요. 그러니까요. 우와.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계란옷을 두껍게 익히잖아요. 네네. 안에 그 속재료가 사실 좀 이렇게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네. 계란이 막 덮여져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추리알을 또 활용을 했고 또 정성이 좀 약한 오리밀을 또 쓰고 네. 이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안에 있는 더덕의 결이라든가 이런 질감이 아주 살아있는 그런 어떤가요? 느낌이죠? 오 이거 근데- 정말 100m 말고 42.195km 마라톤을 해도 폐가 굉장히 건강해요. 심폐기능도 좋아지는 것 같고. 네.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씹을 때 향은 있나요? 향. 안 가르쳐주지. 다음 게임에서 이겨라. 정말 얇겠어요. 아니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아주 괴로워 죽겠어요. 왜요? 아니 한쪽 마음 한켠이 그냥 짠해서 아이고 아까 나가서 그렇게 좋다고 웃으시더니 여기 와서 갱선 하셨는데 미안하셔가지고. 네. 농담입니다. 아유, 네. 정말 네, 맛있게 계속 잘 드세요. 먹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 혼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이 되는 한 끼 약선밥상. 오늘은 폐를 보호하는 음식이죠. 바로 이 더덕전을 만들어봤는데요. 요리는 하면 할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약이 되는 한 끼 약선밥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밥상을 건강으로 가득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쿠킹 쿡! 굿! 쿡!